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 일어났던 그 따끈따끈한 뉴스로 네. 준비해 왔습니다. 그 조금 전에 여기 키워드에서 나온 것처럼 부동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어제 이제 금감원에서 증권사 10곳의 이제 그 임원들을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간담회 이제 요지는 부동산 PF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10곳과 이제 긴급하게 이제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8일에는 미래에셋 등 그 국내 이제 금융사들이 투자했던 홍콩의 이제 빌딩이 투자한 전체 규모가 한 2,800억 정도, 그 정도 규모인데요. 그 대부분이 지금 손실로 부실이 났다는 그런 또 결과가 좀 그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좀 이번 주에는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게 지금 하반기에 갈 경우에 그 경제랑 금융시장의 어떤 뇌관이 될지 그런 좀 우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건설 쪽, 특히나 PF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안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해외 부동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PF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부실이 됐는지 그런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은요. 그 부동산 PF라는 게 뭐 부동산 그 개발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그 향후의 그 수익성이나 그런 걸 보고 담보 없이 이렇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건설사들 말씀 주신 것처럼 담보도 없이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걸 빌려주는 데는 이제 금융사 쪽에서 왜 빌려주냐면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것처럼 고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PF가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게 뭐 예전부터도 이제 PF는 그런 이제 금융 기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는 됐지만, 특히나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그때 이제 돈을 풀고 그리고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그 당시에 또 부동산도 한참 뭐 많이 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건설사들이 그 부동산 호황과 저금리에 맞춰서 그 부동산 PF 이제 뛰어들게 됐고, 금융사 쪽에서는 당연히 이쪽에 이제 그 부동산도 오르고 저금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쪽에 이제 대출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도 보면은 여전히 이제 고금리 상황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그 연준에서 계속 좀 금리를 올렸고, 그죠. 이번 달에도 또 이제 올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금리가 내려갈지도 지금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쯤 내려갈까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런 전망도 이제 지금 그 사그라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고금리가 계속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고금리가 계속 되고 하면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데, 기존의 어떤 그 부동산이나 그게 잘 되면 거기서 수익을 해서 그걸 메꿀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기가 지금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만기를 지금 못 지키고 있는 데가 한두 곳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좀 그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이런 쪽에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제 못 버티는 상황에 따라 하나 둘씩 좀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PF 관련 뭐 노이즈가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어제 이제 공표된 이제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이제 대출 상황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전체 금융권의 PF 그 대출 잔액이
131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잔액이요. 2020년에는 100조가 안 됐고 92조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수십조 원으로 이제 불어났고요. 더 하나는 여기 보면 쭉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증가하고 가파르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 정도에는 뭐 한 0.5%로 해가지고요. 한 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그런 상황에서요. 근데 2021년에도 0%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그 말에는 1.19%가 되더니 그리고 나더니 이제 올해 이제 그 3월 말 기준으로는 2%로 앞자리가 또 바뀌어가지고요. 연체율이 불과 2년 만에 한 4배 정도 가량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뭐 전체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그 안 좋아지나 빠른 속도로 그런 것도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해외 부동산 쪽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지금 이 이야기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해외에서도 이런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게 있었을 때 네. 당연히 이제 건설사들이 해외 무슨 뭐 오피스나 그런 거 이제 투자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금융상들도 많이 이제 대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부실이 이번 주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손실이 난 게 이제 확정이 된 게 이제 미래 에셋 등이 이제 그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 게 한 2,500억 원 정도의 이제 펀드를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에셋 외에도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등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자금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은행권에 이제 우리은행 등 이제 그쪽에서도 그 큰 이제 자산가들도 이제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난 이제 한 그 4년 전에는 저금리 상황이라서 요런 이제 홍콩에 그런 이제 빌딩에 이제 빌려준 그게 이제 잘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고금리에 그리고 또 연체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부동산도 이제 그 점점 내리막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질 못하고 만기 때 요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지난 18일 날 그 요 평가위원회 를 열고요. 이쪽에서 이제 자산 대부분을 이제 상각하기로 했고 국내 금융사들은 한 2천억 안팎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손해를 입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손실을 꽤나 크게 예, 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어서 약간 지금 좀 들어가긴 했지만은 요 사태도 사실상 PF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새마을금고 요번에 이제 사태로 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금하시는 분들 이제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새마을금고 요번 사태가 벌어진 것도 사실 이번에 이제 PF와 관련된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부동산이 이제 화랑일 때는 이제 진행한 그때 이제 PF가 이번에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시세가 이제 꺼지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하나 둘씩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제 대출 상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연체율도 이제 계속 좀 올라가서 좀 버틸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경기 이제 남양주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600억 원 규모의 그 부실 대출로 이제 폐업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 대전 뭐 대구에서도 오피스텔 이제 분양 실패로 해가지고요 저 위기를 맞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대량 이 때문에 이제 요런 하나 둘씩 요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금자 그 분들이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새마을금고가 이제 제대로 된 것이냐 해서 그 인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취재를 했는데 금융위원장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자회견도 갑자기 이제 하면서 결국 이렇게 리스크가 번지는 거는 최대한 막겠다. 해가지고요. 현재는 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부동산 PF나 이런 문제가 다시 좀 스멀스멀 좀 위기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요 새마을금고 PF 관련 이슈는 4월 달인가 그때 나왔을 때 이제
루머다 이렇게 하고 일단락 됐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이고 사실 새마을금고가 EPF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위에 은행들은 주요 은행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대출 연체 쪽이 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권이 얼마나 좀 이렇게 이렇게 대출이나 연체 상황이 심각한지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요. 가장 이제 심각했던 게 지금 증권사라고 합니다. 이게 증권사 이제 PF 관련된 이제 대출 연체율이요. 그 이제 윤창현 의원실에 이제 제출한 이제 금감원 자료를 보면은요. 올해 이제 3월 말 기준으로요. 15.88%입니다. 그럼 15% 88%가 이게 이거 어느 정도 높은가 해서 업권별로 보면 전체 금융업권 중에는 제일 연체율이 지금 증권사가 높고요. 다른 데 보면 아마 수치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여신 전문 쪽은 한 4%대고 저축은행도 4%대고요. 보험은 0%대입니다. 상호금융, 농협 등은 이제 그런 쪽은 이제 0.1%에 그치고요. 은행은 사실 이게 저번 작년에는 한 0.01% 그때에서 일부는 있었는데 요번에는 은행 쪽은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0%로 해가지고요. 은행 쪽은 괜찮은데 보시면은 그래프에서도 쭉 보시면 증권사 쪽이 너무 높고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쪽인 그건 은행이나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높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이제 어떻게 되냐 요것도 시계율로 보면은요 요것도 이렇게 좀 안 좋아지나 할 정도로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요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PF 연체율이 제일 불어나는 속도가요. 2019년 말에는 한 1.3% 그런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둔화가 이제 끝나고 하면서는 이제 작년 이제 말에는 이제 한 10% 그때까지 이제 10% 정도였다가요. 올해 이제 3월에는 불과 3개월 만에 10%에서 지금 15%로 이제 부쩍 오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수치가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어제 이제 금감원과 이제 증권사 10군데가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된 것도 갑자기 속도 이 연체가 늘어나는 게 휙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 속도로 가면은 올해 안에도 20%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부실이 점점 심각해지게 그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사실 시장은 너무 좋고 뭐 빅테크 기업들 연이어서 신고가 경신하는데 보니까는 채권 추심업체가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증권사의 PF 연체율이 가장 높은지도 궁금한데 이런 것도 공개가 됐습니까? 예, 사실 이게 증권 쪽에 이제 증권주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느 이제 증권을 통해서 이제 관련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실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증권사라고 하면 어디가 좋은지 안 그죠. 좋은지가 알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감원하고 윤창현 의원실에 이제 정확하게 이 증권사가 과연 부실이 이렇게 심각한 근데 어딘지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그죠. 예, 금감원에서 이제 관련 내용을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취합은 했지만 비공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범위나 레인지만이라도 좀 알려달라. 이게 15%가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그 안에 또 어떤 데는 조금 증권사는 괜찮고 어떤 데는 20% 이상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최상 수치만 알려달라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또 이제 비공개돼서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좀 될까 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똑같은 연체 그건 아닌데 고정 이하 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고정 이하 자산이라는 게 이제 고정 자산이라는 게 이익이 나지 않는 자산은 이제 고정 자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도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런 이제 자산들을 다 모아서 이런 비율이 얼마 정도 이제 자산 중에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수치로 한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이하 자산 비율
그러니까 부실 자산이 얼마나 그런 비율을 이제 알아보니까요. 금감원의 그런 거는 저 실시간 그 분기나 해서 온라인에 그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3월 말 기준으로 한 20개 국내 이제 주요 증권사들의 그 고정이하 자산 비율을 보면 그 높을수록 안 좋은 거긴 한데요. 하이투자증권이 7.13%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한 6%대 됐고요. 신한투자증권은 3%대, 현대차증권은 2%대, BNK투자증권도 2%대여가지고요. 저 웬만해 알만한 그런 이제 증권사들의 고정 이하 자산 비율, 즉 이제 부실 자산 비율도 아 이거 꽤 됐구나. 그런 거를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꼭 부실 자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 똑같이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사실 뭐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손실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걸 이제 수치를 대는 거래 가지고요. 똑같이 부실 자산이다. 이렇게 좀 확정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이제 간담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정책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예, 사실 어제 간담회가요 금감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알리기도 한 게 이게 리스크가 좀 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황선오 이제 부국장 부원장보가 요번에 이제 승진을 했는데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투자 관련된 감독이나 뭐 그 검사나 이쪽에는 그 밝으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그 상당하신 이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승진을 이제 그 이번 인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요 행사를 그 간담회를 하는 거라서 뭐 관련된 뭐 처음에 원래 다 비공개도 하고요. 그 원래 그런 게 통상적인 건데 앞부분에 뭐 모두 발언도 공개를 하고요. 자료도 뭐 많이 저 배포도 하고요. 뭐 해서 상당히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리스크 문제도 있는데 지금 새로 좀 인사 조직 라인을 정비를 하면서 요 사안을 좀 제대로 한번 좀 보겠다라는 정말 것도 이게 이제 뒷담 안에 뒷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예.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좀 대단히 좀 요 안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좀 나올지만 주목돼서 사실 저 이데일리에서도 오늘자 일면에 쓸 정도로 상당히 좀 부각해서 요 내용을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부동산 PF 연체율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부동산 그 익스포저 관련된 어떤 그 대비를 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좀 확보하는 점 그리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점 고증 등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부동산 PF 대출 관련돼서 그 리스크를 좀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라. 그런 메시지 하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안이 좀 그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실 채권 관련돼 가지고는요 신속히 이제 그 생각해서 이제 좀 털어버리는 그런 걸 하라고 하고요. 또 사업성 저하로 우려되는 그런 PF 대출도 외부 그 매각이나 그걸 통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좀 했고요. 대선 충당금을 충분히 이렇게 좀 적립을 해서 관련된 좀 대비를 해라. 그렇게 좀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금감원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기 연장 등 요 대출 연체율과 관련돼서요 그 특이 동항에 대해서는 매일마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고요. 그 충당금 설정이나 그 부동산 익스포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그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이렇게 취약한 증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좀 대책을 만들라라고 했고 또 해당 CEO들에 대한 개별 면담도 진행하기로 해서 이런 이제 과제나 그런 거를 충분히 하시라. 근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 우리가 매일마다 체크할 테니까 그거를 CEO한테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당분간은 계속 좀 이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 실적은 어떨지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신용평가사들이요. 증권사 이제 전망이 이제 흐릴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한국 신용평가, 그 한국 그 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일제히 증권업종 그 전망이 이제 그 부정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증권 쪽 혹시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지수나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증권사의 일회성 그 손실도 상당할 것이라고 봐가지고요. 그 미래에셋의 뭐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이제 밑돌 것이다. 한 20% 이상 그런 밑돌 것이라는 현대차 증권의 이제 그 전망치도 나왔고요. 그 향후 이제 뭐 증권업 지수 이렇게 좀 그 거래소 쭉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데 향후에도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